윤창중 칼럼세상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자다가도 생각해보면 아주 통쾌하죠. 참 사필귀정이구나. 역사의 신은 살아있구나. 참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참 대단히 철학적인 생각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씨, 이석희가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했던 그 어떤 면에서 완전히 급진적인 좌파 인사, 그런 김이수 씨를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장에 앉히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철수 국민의당이 돌아서 가지고 부표를 던져버렸어. 낙마하게 되는 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통쾌했죠. 대통령 문재인을 향해서 역사의 신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비수를 날린 겁니다. 한 방을 매긴 겁니다. 참으로 통쾌했는데 헌법재판소 그리고 사법부의 양대 산맥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있죠. 그 대법원에 정말 그 사법부의 좌익에 살아있는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운동권 좌파 판사의 전형 원조라 할 수 있는 김명수라는 사람을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에 내정해서 오늘 첫 번째 첫날 인사청문회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세력은 지금 어떤 전략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제가 볼 때 두 가지 분명한 전략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 탁현민의 그 기획, 연출, 그리고 나팔수 언론들의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연극의 어떠한 그 주인공, 그 배우로 등장시켜가지고 주인공으로 등장시켜가지고 국민에게 소통하고 또 부드럽고 친근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능 정치라는 거예요. 예능 정치. 그 예능 정치의 얼굴을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영화 배우, 연극 배우를 내세워서 국민 지지도를 고공행진하게 한다. 이러한 예능 정치 전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의 모든 그 행동, 언행을 예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그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산책했죠. 국민들이 환호했죠. 이야, 그랬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그 부인 김정숙 씨가 팔짱을 끼고 또 바지가 너무 길다는 뭐 그런 너무 짧다고 그랬죠. 그런 뭐
농담도 하는 아주 부드럽고 친근하고 그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러한 이미지를 창출해 가지고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들이 완전히 빠져가고 있는 거죠. 현혹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수준, 이른바 민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도를 고공행진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한 아주 부드럽고 친근하고 동네 아저씨 같은 그 이미지의 가면 뒤에는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코드 인사, 100% 코드 인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감히 보수 우파의 반발, 저항이 겁이 나서 참 시도하지 못했던 100% 코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수소탄을 터뜨리는 그 핵실험에 성공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참 긴장하고 한반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참 살벌한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개를 끌고 북악산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시민들하고 뭐 악수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한다. 이런 것은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한테 아주 안심되는 그 아주 푸근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이려고 했던 이른바 탁현민식 예능 정치. 그러다 이번에는 그 개 끌고 북악산 올라간 거, 그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 반면에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그러한 푸근한 이미지 정치의 가면을 쓰고서 그 뒤로는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성장했던 그 좌파 인사들, 그러다가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참 풍찬 노숙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독종 좌파들을 모조리 중용하는 독종 좌파 코드 인사, 이 두 가지 전략을 지금 문재인 씨가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죠. 왜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장에 김희수를 안치를 했고, 그 참 상상할 수 없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그러한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안치를 했고, 또 그 대법원장의 좌파 판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수를 지금 안치려고 하느냐, 왜 기용했냐는 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 결과 이제 지금까지도 60%의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죠.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좌익 판사의 원조라고 부르지 않으면 참 서운해할 수 있는 그 김명수 씨야말로 대법원장에 앉히는 것은 김희수 씨를 헌재 소장에 앉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도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대법원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좌경화 판결 일색이 나올 경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개의 그 기치, 건국 정신,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내걸었던 두 개의 양대 기치, 그런 기치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교살이 될 수 있다. 교살당한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알아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틀림없이 알아야 되고, 명색이 보수 우파 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절감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카드가 관철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참으로 황당무계하게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그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른바 법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좌익의 수중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정말 통절히 인식해야 됩니다. 통절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좌파 판사 중에서도 독종 중에 독종,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의 김희수 그리고 대법원장의 김명수라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좌익 판사를 앉힌 거. 독종 좌파 코드 인사죠. 독종 좌파 코드 인사. 이걸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제가 김명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연 김명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사법부 운동권의 대부다. 사법부의 운동권이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군부 안에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죠. 바로 그 사조직이 있는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통탄할 일인 거죠. 사법부 안에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올 때마다 도저히 자유민주주의적 사고와 잣대로 그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참 정말 몰상식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런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추적해 보면 100%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회장을 맡은 이력 있는 사람이 바로 김명수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명수가 대법원장 자격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보수 우파로서는 간단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내의 좌파 운동권, 좌파 하나회의 회장을 맡았던 그 인물이 이제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법부의 완벽한 좌경화. 지금까지 사법부 좌경화의 그 좌경화를 이끌어오는 데의 1등 공신, 대부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대부가 바로 김명수인데, 그를 대법원장에 앉히려는 발상. 정말 소름이 끼치는 발상입니다. 김명수라는 사람은 2015년에
대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결하라, 결정하라,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명수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합법화시킨 사람이 김명수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가지고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 그 노조로서의 지위,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 김명수인 겁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 김상곤, 그 사람도 소위 말하는 전교조의 수호천사 아닙니까? 자, 교육계에는 김상곤이라는 전교조의 참 수호천사가 있고, 사법부에는 대법원장이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사법부의 미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좌경화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좋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성인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이 좌경화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좌경화된다면 월남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간판이 없어지는 거죠.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이, 그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김명수 씨가 지난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그 엄동설안에 태극기 집회 장소를 지켰던 김진태, 그리고 염동열 의원을 말이죠, 법정에 세우는데 관여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뻔한 전력을 갖고 있는 김명수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정말 웃기는 말장난, 좌파 특유의 말장난입니다.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다. 뭐라고요? 여보세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전교조를 합법화시킨 것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좌파들이 말이죠, 분리할 때 툭 하면은 뭐라 합니까? 개인의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참 가증스러워요.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의 사상적, 이념적 정체성을 밝히는 게, 오히려 그게 정직하고 더 어떤 면에서 용감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절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왜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나갑니까? 청와대가 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하자 뭐라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야당을 향해서 협박을 했죠. 그렇게 친근하고 부드럽게 나오던 그 청와대가 말이죠. 갑자기 오만한 태도로 표변해서 야당을 겨냥해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오만한 표정, 당당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표변했느냐. 지금 김희수의 낙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좌파 지지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좌파 세력에 대해서 역시 또 예능 정치를 하는 겁니다. 좌파 예능 정치. 무슨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좌파 지지 세력 있지 않습니까? 문빨들. 어마어마하게 그 문자 폭탄 던지고 참 그야말로 과거 노사모보다 더 참 거악스러운 그 조직이 있죠. 문빨 조직, 달빛 조직들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노를 풀어주고, 여러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서 발표할 때 그 장면을 여러분 봤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가지고 어떻게 억누를 수 없다는 참 그런 표정으로 건들건들 거리면서 걸어 들어와서 그 표정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걸 옆에 있으면 때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아주 세상을 우습게 보는 태도. 그게 그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다가 갑자기 표변하는 그 모습을 저는 어제 보았어요. 지난 4개월 동안 대통령 문재인 지지도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높았죠.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높았습니다. 80% 후반대까지 가다가 아직도 60% 후반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여론조사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게 전혀 근거 없다, 그라운드리스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흐름 자체는 문재인 씨의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지지도 역시 헌재 소장, 낙마, 그리고 김정은의 핵폭탄 실험으로 인해서 저는 급격하게 하강 국면으로 추락할 것이다. 하강할 것이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지도의 고공행진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기고만장해졌는가. 어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바꿔 말하면 국민의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야당이 말이죠, 낙마를 시켜?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다. 얼마나 이들이 오만불순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약에 김희수가 국회 인사 표결에서 통과가 됐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좌경화, 사법부의 좌경화가 어떤 속도로, 제가 볼 때는 질풍노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참 저지됐다. 너무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명수를 낙마시켜야 한다. 어제 사실상 그 낙마의 1등 공실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국민의당의 뿌리는 호남인데 또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을 낙마시켰다. 그래서 또 한 방을 먹인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유한국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꿔 말하면 국민의당을 김명수를 낙마시킨 대열에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예술, 그 정치 예술을, 정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김명수를 낙마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바로 대한민국 해체의 사령탑이 되는 꼴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대한민국 해체의 사령탑이 되는 꼴을 보게 된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참으로 중대한 역할을 지금 이 시국에서 자유한국당이 맡았습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느냐 마느냐는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좌경화의 길목에 서 있는 사실, 자유한국당은 똑바로 인식하고 몸을 던져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은 좌파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낙마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간판을 내려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9월 22일 윤창중 정치학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3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